잠깐 이제 쉬셨죠? 우리 아까 조성민 대표님이 강의 중에도 얘기하셨듯이 오늘이 그 무슨 날이라고요? 세계 장애인의 날이요. 12월 3일이 저는 이제 1, 2, 3데이라고 해요. 12월 3일. 그래서 12월 3일은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로 돼 있지만 그래서 이 날을 맞아서 저희가 어떤 실질적인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요새 코로나나 이것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가 그런 부분에서 귀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네. 아까 재밌으셨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한 55분 동안 제 2부 순서를 가질 테니까 우리 조성민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박수 주시면서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수 안 치셨는데 이제 박수 맞는군요. 시간에. 네. 네, 다시 저기 시작합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2월 3일은 수어의 날, 12월 3일은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여기서 퀴즈. 세계 장애인의 해는 몇 년도죠? 네, 다 답하셨습니다. 여기 분들 다 답하셨고요. 1981년도죠. 이걸 세계 장애인 해라고 했고요. 앞에 다 나와 있었어요. 우리 강의에서 유엔 장애인 권력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가 다 있었습니다. 그죠? 네, 75년도에 유엔 장애인 권리 선언도 하고 또 그래도 이 차별이 해석이 안 되고 또 장애인 인식이 중요하고 장애인의 완전 참여와 어떤 평등 이런 거가 중요하다고 해서 세계 장애인의 해를 1981년도를 우리는 세계 장애인의 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 장애인의 날은 12월 3일인데 이 세계 장애인의 날이 만들어진 연도는 언제죠? 또 말씀하셨습니다. 1992년도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92년도에 이거를 자꾸 헷갈리는데 그러면 올해는 몇 번째 생일이죠? 또 말씀하셨습니다. 28번째 생일입니다. 네. 1992년도부터니까 계산을 해보세요. 1주년, 2주년 이렇게 그죠? 네. 잘하는데요, 학생 진짜. 전공이 뭐예요, 학생은? 무슨 과요? 야, 저랑 같이 일을 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평등과 참여 이런 거를 강조하고자 유엔이 1981년도를 세계 장애인 해라고 선언을 했고 여기서 멈출 수가 없죠. 그거 하나 해 갖고 와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유엔이 유엔 장애인 10년 1983년부터 92년까지를 유엔 장애인 10년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 10년 동안 또 그 당시에는 요즘은 이제 예방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장애 예방도 해야 되고 장애인에게 기회 평등도 줘야 되고 완전한 참여라는 어떤 그런 그 목표를 갖고 국가가 이거를 이행할 수 있는 뭔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캠페인들을 해라라고 유엔 장애인 10년 동안에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끝나고 나니까 아쉽잖아요. 1992년도에 이게 유엔 장애인 10년은 끝나는 해. 이거를 좀 뭔가 이어가야 되겠다, 이 정신을. 그래서 그 당시 12월 3일 날이었습니다.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28년 전 오늘. 그래서 세계 장애인 날을 통해서 좀 이걸 기념하자, 유엔이. 그래서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한국 장애인의 날은 언제라고요? 4월 20일이죠. 벌써 다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장애인의 날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네, 이거는 사실은 죄송합니다. 자꾸 고문을 해드려서 1971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그때 당시에는 재활의 날이었습니다. 재활의 날이었는데 그걸 보면 우리나라가 또 나름 또 유엔보다 선진적이에요. 그런 것도 잘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1981년도 장애복지법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장애인의 날이 공식 기념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일도 모르는데 자꾸 이런 걸 기억하려니까 제가 머리가 빠져요, 사실은. 그래서 여하튼 그도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그리고 이 세계 장애인의 날 때 아주 그 당사자 운동의 핵심적인 슬로건을 내걸죠. 사실은 Nothing about us without us라는 이게 세계 장애인의 날의
어떤 하나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이는, 내가 없이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세계 장애인의 날 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꼭 기억하십사라고 한 거고요. 이어서 우리가 접근성과 앞서서 제가 이제 일반 논평이 뭐다, 왜 중요하다, 그리고 일반 논평 7개를 권리위원이 이제 이렇게 해설서를 만들었고,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단을 할 수는 없고 접근성을 뽑았잖아요. 접근성에는 뭐 사법 접근성, 교육 접근성, 뭐 직장 접근성, 굉장히 많은 조항들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사법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교통, 개인 이동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또 이렇게 공적 선거 참여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오늘 수능의 날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제 이 고득점을 맞으려면 자꾸 이제 접근성과 합리적 편의 제공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구분이 잘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이거 사실은. 여기서 고득점이 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접근성과 합리적 편의 제공이 있어요. 우린 자꾸 합리적 편의 제공 혹은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고 하는데, 이 유엔 권리에서는 리저너블 어코모데이션을 우리 여기서는 번역을 합리적 편의 제공이라고 또 했어요. 정당한 거긴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합리성으로 약간 조율이 가능하다라는 뜻에서 합리적 편의 제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권리 협약에는 거기도 합리적 편의 제공이 있습니다. 다른 권리 협약에도 거기에도 정당한 편의 제공으로 번역을 안 하고 합리적 편의 제공으로 번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합리적 편의 제공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합리적 편의 제공은 또 핵심이 뭐냐면 5조의 또 2조의 합리적 편의 제공과 5조의 평등 및 비차별 혹은 차별 금지에 제3항의 합리적 편의 제공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합리적 편의 제공.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다른 사람들하고 동등한 그 자유와 행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 불균형적이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 및 조정. 소아통해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장 직무를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재배치한다든지 근무 시간을 제가 예를 들면 저는 한 12년 동안 투석을 받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은 야간 투석이 막 24시간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97년부터 투석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밤늦게 하는 병원이 없었어요. 4시간 투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회사에서 6시 땡이에요. 아무도 이게 이해를 안 해줘요. 근데 직장이 그래도 그 당시에는 제가 기업에 있었는데 그래도 좀 여유가 좀 있어서 저에게 5시에 나가라. 근무 시간. 대신 저는 8시에 출근하고 이렇게 직장 근무, 이런 유연한 탄력 근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저는 투석을 받아야 되니까. 또 장애인이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장애인이 아니었죠. 신장 장애인이 장애인으로 들어온 거는 그 먼 훗날의 이야기였죠. 이렇게 또 필요한 보조기구 제공이라든지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한다든지 이걸 다 합리적 편의 제공이에요. 사실. 근데 쟁점은 정리해놨죠. 그러면 접근성 혹은 접근권과 합리적 편의 제공은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실장님. 제가 할게요. 승강기 미설치는 이름센터 승강기 미설치는 접근권 위반일까요? 합리적 편의 제공 위반일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효력 발생 시점은 그럼 언제부터 나는 건지, 또 과도한 부담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과연 이걸 갖고 문제를 걸었을 때 법적 권리 구제가 가능한 건지. 아까 그 우리 모든 시외버스, 시내 시외버스의 휠체어를 다 탈 수 있게끔 하라고 했잖아요. 인권위가 그거라고 기재부가 돈 대고 법인 사업자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좀 고치고 그렇게 했잖아요. 법원 판결.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홈쇼핑에서 모바일이든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뭐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소송까지 걸었잖아요.
아직 지금 판결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하여튼 어려울 수도 있겠다. 왜? 이게 다 접근성이에요, 사실은. 접근성. 예. 접근성은 이렇게 권리구제가 바로바로 즉각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 해석이 어려우니 뭐가 나왔다? 일반 논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애매하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시점을. 특히 한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접근성 조항이 없어요. 그냥 정당한 편의 제공으로 다, 그리고 모든 판결이 자꾸 인권위도 접근성 위반, 접근성 뭐 이거에 대한 뭐 이렇게 나오지 않고 다 합리적 편의 제공 혹은 정당한 편의 제공 위반이라고, 그래서 차별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한국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NGO CRPD 연대도 있고 그러지만 이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권리이고 조항이고 기본권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수단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연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많은 훌륭한 변호사님들도 사실 요거에 대해서 약간의 갸우뚱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나왔다? 머리가 아프니까 해설서 일반 논평이 나왔다. 몇 호? 2호죠. 2호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당한 접근성과 합리적 편의 제공이 약간 헷갈린다. 근데 이 접근성하고 합리적 편의 제공을 어떻게 구분할까? 이거를 제가 저도 너무 힘들었는데 요거를 그 일반 논평을 잘 정리해 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보건사회연구원도 이런 연구를 했고 또 다른 데도 이런 연구를 했더라고요. 거기 있는 거를 저는 그저 뭐 하는 사람이다? 정리해서 전달하는 사람이다.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꼼꼼하게 다 보고 대조를 했고 봤습니다. 근데 맞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왜 앞으로 넘어갔네요. 네. 그 접근성과 합리적 편의 제공을 나누는 방식이 크게 그러면 어떻게 나눌 거냐라고 했을 때 권리 실현의 방식, 그리고 권리 대상과 시점을 언제 해야 될지, 그리고 조건성, 이렇게 3개, 4개로 이렇게 구별하다 보면 약간 드러나요. 그래도 이게 한번 보실까요? 또 하나 뭐냐면 CRPD는 아까 사회권과 자유권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그 금지를 해야 되는 그 자유권 침해, 이런 건 무조건 그만 스톱해야 돼요. 그런 것들. 또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접근성이든 개인 이동이든 정보 접근성이든 이런 것들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점진적 이행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협약이. 왜 그러겠어요? 전 세계 국가가 이거를 다 해버리면 190몇 개가가 비준을 했는데, 그렇죠? 대한민국도 1983년도에 여성 모르게 협약을 체결한 나라예요. 근데 여성 차별이 없겠어요? 있잖아요. 있죠? 못 느끼는 거예요? 있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라가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사실. 형편이. 그래서 점진적, 즉각적 이행, 협약은 그렇게 양축으로 사실은 좀 구분되어 있다. 이건 뭐 애매한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협약 4조, 그래서 협약 4조에서는 국가 의무잖아요. 국가 의무에서는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거고, 반면에 권리 실현, 즉각적 조치 같은 이런 경우에는 명시가 8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인식제고예요. 즉각적이에요. 인식제고해라. 말만 이러고 있는 거죠. 돈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즉각하래요. 그리고 맨날 뭐 이렇게 이상한 영상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협약은 대체적으로는 이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게 사실은 협약의 큰 줄기인데, 어떤 거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구조, 아까 접근성에서는 대부분 뭐 접근성뿐만 아니라 대본 조항에서는 즉각적으로 하는 말도 안 해요. 어떻게 하란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이 구조 한번 볼까요? 구조 접근성. 그래서 이거는 권리 실현을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보는 거고, 또 하나 아까 구조의 2항인가 거기 보면은 조치 사항 중에
표준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어떤 기준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려니까 어떤 그런 어떤 표준화가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상황이 사실은. 도로 깔 때 혹은 건물 올릴 때 다 표준화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없으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페라 이게 뭐 14 이런 거는 여기 해석의 14번째를 보면 여기 보면 접근성에 관한 기준에서 엄격하게 시행해서 보장을 하는데 그걸 하는데 같은 패러그래프 14번째에 보면 체계적 지속적 감시를 통해 점차적으로 제거하고 규명하라. 즉 점진적 권리로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버스에 휠체어가 안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법원이 즉각적으로 빨리 만들어라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점진적 권리다. 이 접근성은 점진적 권리다라고 하는 거고 또 여기도 보니까 패러그래프 27번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장벽들을 꾸준히 제거해라라고 해놓고 다만 이렇게 또 위에는 해석했어요. 패러그래프 25번에 보면 그렇다고 이 점진적 접근성을 마냥 회피하고 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아끼려고 돈 아끼려고 해서는 국가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용 범위에서 해라 이거예요, 사실은. 국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인권위하고 이번에 헌법재판소하고 그 판결이 달랐던 게 뭐냐면 그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지방선거나 이런 그 총선 이랬을 때 청각장애인분들은 수어를 다 제공하라고 하잖아요. 하다못해 선거 지역에서 막 이렇게 춤추고 이러면서 막 할 때 사실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지역사회에 청각장애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안 해주는 거고 또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 점자 선거 공금을 길게 해서라도 다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그게 공직선거법에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위반이 아니다, 차별이 아니다라고 헌법재판소는 낸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조금 더 일찍하고 조금 더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국가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를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인권위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성은 이렇게 마냥 이런 조항을 놓고 점진적으로만 하는 거니까 천천히 할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되고 국가가 할 수 있는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해서라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합리적 편의 제공은 반면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즉각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권리 실현이 그 접근권은 점진적으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고 합리적 편의 제공은 즉각적으로 이걸 해주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강의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요즘 만약에 제가 시각장애인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PT를 만들어서 죄송한데 시각장애인이 이 강의 자료를 제가 PT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드렸지만 이게 못 봤으면 다 풀어서 놔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거는 합리적 편의 제공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강의를 듣기 위해서 여기 PT 말고 그냥 한글로 그냥 써서 달라라고 하면 우리 DPI는 그렇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접근성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특수한 분이 저한테 이걸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권리 대상과 권리 실현의 시점이 요거가 또 구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접근성은 집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집단. 예를 들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턱도 제거하고 버스에 경사로도 이렇게 뭐 나는 저상버스도 내야 되고 이렇게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집단으로. 그래서 이 물리적 접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사소통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어떤 표준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그런 집단이 있으니 이 청각장애인 집단이 있으니 지체장애인 접근성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제대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보장하되 문제는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여기 보면은 여기 패러그래프를 제가 못 썼는데 표준화하고 어떤 접근성의 기준을 만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합리적 편의 제공은 그게 아니에요. 사후적 기준이에요. 사전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특수한 내가 시험을 보러 갔는데 나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손을 못 쓴다 그랬을 때 글쓰기가 힘들었을 때 노트북을 제공해달라. 요건 사실은 뒤에서도 보면 교육권에도 나오거든요. 차별이. 이거를 학교는 이 노트북을 제공하지 않고 그냥 노트북만 주고 노트북을 주지 않고 시험 시간만 연장해줬어요. 근데 그것도 차별이에요. 즉각적으로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경고를 먹은 거죠, 사실은. 이렇게 권리 실현의 방식에 있어서는 점진적 권리와 즉각적 권리인 거고, 권리 대상은 집단 그룹으로 보는 거고, 접근성은 편의 제공은, 합리적 편의 제공은 그때 사후적인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내가 요구를 했었을 때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면제부를 주긴 했죠. 정당한 사유, 뭐 경제적 부담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면제부를 준 거예요.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이것도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그 조건성에 관련해서 여기서도 보면 세 번째 조건성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권리 대상과 첫 번째 권리 실현 방식, 권리 대상, 그다음에 조건성에도 보면 접근성은 무조건적 혹은 해당 기관에 과도한 부담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돈 없다고 국가가 안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합리적 편의 제공은 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못 해주더라도 그냥 다 웬만하면 해줘야 된다라는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접근성을 갖고 차별로 거는 거는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버스는 대중교통이잖아요. 대중들이 아까 접근성 기준을 보면 대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죠? 대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이런 데 있어서 물리적 편의 제공이라든지 이걸 다, 물리적 접근성을 다 만들려고 한 것처럼 시내버스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만 휠체어 탄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많은 휠체어 장애인, 지체 장애인이 100만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저상버스가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접근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 점진적 권리로 좀 보는 거고, 그리고 이 집단이 지체장애인 그룹이 되는 거고, 조건 같은 경우에도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어려우니 기준을 내서 전략을 짜서 점진적으로 해나가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제가 오늘 수능에서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청각장애인인데 듣기 평가를 하는데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사실? 다른 방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건 합리적 편의 제공이죠. 안 해줬으면 그냥 국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유엔 권리위원회는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유엔 권리위원들께서 해놓으셨던 거였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얘기를 드렸을 뿐인 겁니다. 일반 논평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라는 거고요.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더 해는 거죠? 10분 정도. 더 해야죠. 정신 차리고. 다음은 이제 교육입니다. 통합교육입니다. 통합교육인 거고요. 24조예요. 교육은 이것도 아까 제가 이제 나눠드린 것처럼 양축이에요. 통합교육하고 평생교육, 제도적 평생교육 양축을, 통합교육과 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하는 것이 이 조항의 핵심인 거고,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정리라고 있는 거죠. 중간에 정리. 그래서 목적은 그걸 보장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 및 자기 존중감을 개발하고, 사실 교육이 그렇잖아요. 역량도 강하고 자기 어떤 존중감, 자기 능력도 개발하고,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사회 참여도 하고 돈도 벌고 자기 만족도 이뤄내는 이런 것이 사실은 교육인 거잖아요. 그러나 분리와 배제가 아닌 통합교육으로 보장하라는 거고, 교육을 저는 평생교육이 마음속에서는 싫지만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국가는 모든 지원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24조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 또한 조금 좀 넘어가겠습니다. 교육 또한 아까 접근성이 모든 조항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접근성도 아까 교육에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학교 교육기관에 공공교육에 제가 못 들어가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차별인. 그죠? 벌써 되게 많이 알았어요. 자원봉사 학생들.
훌륭합니다.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학교가 다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성이 교육과 연결돼 있듯이 교육 또한 마찬가지예요. 모든 권리,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교육은 어쩌면 접근성은 하나의 수단이라면 교육은 그 모든 과정의 절차적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볼까요? 뭐 여기 장애 여성 소녀 뭐 이런 우리 장애 여성과 소녀는 뭐 교차 차별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의 차별도 받고 장애로서의 차별도 받는다라는 거고 또 성차별적 어떤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6조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고 장애 아동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렸을 때부터 모든 그 권리 이 교육의 과정에 절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고 인식제고도 마찬가지죠. 사실 인식제고가 대단히 중요한 조항이잖아요. 여전히 무능력자고 편견이 있기 때문에 이 협약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뭐 저는 인식교육이나 장애인식교육이라는 말이 표현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장애인권교육이라고 하면 되는 거를 뭘 자꾸 장애인을 인식시켜요. 그거를. 그래서 여하튼 장애인식교육이 그래서 사실은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뭐 접근성도 마찬가지죠. 내가 공부를 하려면 교육을 받으려면 접근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뭐 학대 이런 것들도 그걸 금지하려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자립생활 뭐 지역에서 살려면 지역사회 내에서 내가 거주하고 살려면 그런 모든 교육들이 사실은 이루어져야지만 이 권리를 더 한층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와 뭐 개인의 유동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건강도 그렇고 뭐 교육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정치 및 공적 생활 이런 데에서 다 교육과 관련된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조항들은 이렇게 촘촘하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요거 제가 앞서서 이미 이야기를 했네요. 대학원생이에요. 손을 못 써요. 한쪽 손을. 이게 필기 시험, 이게 손으로 쓰는 시험이 좀 어려웠던 거예요. 노트북 제공해달라고 그랬어요. 학교 안 해줬어요. 해주면 되는 건데. 그냥 시험 기간만 천천히 써. 이렇게 주는 거야, 학교가. 한 2시간 줄게. 천천히 써, 천천히.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는, 적절한, 요구하는 그런 교육을 제공을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준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인권위에서는 모 대학교, 모 대학원 소속 장애 학생의 장애 지침의 존재를 안내하는 절차를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이 학생의 권리를 뭐가 뭔지를 아는 그런 지침들을 꼭 이 학생만이 아니라 그런 걸 다 만들려고 하는 거고 정당한 편의라고 했어요. 인권위는 정당한 편의 제공할 것과 그다음에 졸업 시험을 다시 기회를 부여하라라고 이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또 볼까요? 24조에 보면 지적장애인 가진 A군이 요거 중학생인가 학생이 인근 B 고등학교로 전학을 희망했어요. 그런데 그 통합교육에서 공부할 형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특수학급을 설치를 요청한 거예요. 근데 그 학교는 못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또 우리 어디 가죠? 인권위 가죠. 인권위 가서 설치 의무를 해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죠? 고민이 생겼어요. 사실은 장애인 권리 협약은 24조가 특수교육이에요, 통합교육이에요? 우리 학생, 장모사생. 그렇죠. 통합교육이죠. 통합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수교육은 어떻게 보면은 이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통합교육인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학생들에게 내가 원하는 그 학생이 한 명만, 그리고 또 우리 기준도 한 학교에 학생 한 명만 있어도 특수학급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한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문제는 장애 학생 부모님들이 특수학급을 자꾸 설치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차별일까요? 아닐까요? 어려운 거죠?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냥 한국 여건상 오죽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으니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특수학급, 특수교육은 사실은 권리협약의 정신에 보면 해서는 안 된다. 통합교육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이해되셨죠? 예. 뭐 여기도 뭐 하여튼 이번에 국립중앙도서관 시 한 편으로 다 실적을 다 채운 곳이어가지고 경고를 먹었죠. 일단 여기에도
시각장애 대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미리미리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지사, 교학사, 비상예도 쭉 정해져 있잖아요. 교과서가 미리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점수로 다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학교제는 교수님마다 다 바뀌는 거예요. 저는 A사를 쓰고 싶어, B사를 쓰고 싶어. 근데 이 교수님들이 제때제때 때 미리 한 달 전에 이걸 하지 않고 가끔 그런 교수님들 있죠. 그냥 이렇게 수강 신청 막판에 고개를 막 끄떡끄떡 대요. 여기 좀 카메라가 비춰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여하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그 막판에 차를 받으니까 이게 한번 나오고 그 점자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나오려면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한 달, 두 달 뒤에 가서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유엔 장애인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2014년에 이것도 경고를 먹었죠. 여기 보시면 장애 학생들이 그들의 필요에 적합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를 한대요. 우리 유엔이 우리한테 우려를 한대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한대요. 그리고 접근 가능한 학습 환경의 제공을 포함하여 접근 가능하고 적합하게 개조된 교육 자료와 교육과정 제공 등의 합리적 편의 제공 노력을 권고했어요. 시각장애 대학생들에게. 예.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24조 교육은 이건 이제 우리 이제 너무 좀 한국 얘기만 했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캐나다 한번 가보죠. 캐나다 이제 오신 거예요. 캐나다는 개별화 교육이 그냥 딱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엔 권력협약도 이게 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개별화 계획을 위원회는 일반 논평 4호에 이거를 갖다가 하라고 했어요. 개별화 교육 계획을 그 학생에 맞는. 그래서 장애 학생이다 비장애 학생이다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뭘 필요하는지에 따라서 교육 맞춤을 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캐나다는 지금 이게 실제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유엔도 그 정신에 입각해 있는 거예요. 그냥 다 가둬놓고 따라오라가 아니라 그 학생에 맞는 개별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그 사례를 이렇게 들었는데 일반 논평을 이거를 제가 사실은 정말 다 설명하고 싶어요. 너무 간절해요. 그런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 싫어할 것 같아요. 저를 좀 그만해라 이제 시끄럽다. 네, 시끄럽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다 하지 이렇게 제가 그대로 놓고 갈 테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요거는 제가 여기 교육에서 유엔 논평 앞에 보면 배제, 분리, 통합. 자,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배제는 우리 학교에 장애 학생들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강서구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여기다가 설치하지 마라.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배제라고 하는 거예요. 배제. 분리는 5대 너희들은 따로 공부해. 저기 가서. 우리 반 아니야. 분리를 시키는 거죠. 여기 연두색은 누구? 장애인이죠. 빨간색 오지 마. 너희들 이렇게 거꾸로 해요. 그다음에 통합은 한 그룹의 특수학급이죠. 특수학급인 거죠. 우리 통합학교라고 하지만 말이 통합교육이라고 하지만 한 학교에다가 뭘 놨어요? 특수학급을 별도로 놓고 장애 학생들은 거기서만 교육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이건 강제적 통합이죠. 이거는 거기 해석에 인테그레이션으로 돼 있는데 그건 강제 통합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면 다 섞여져 있죠. 지금 우리 반 같죠. 여기 2반. 오늘 스튜디오 2반 같죠. 이 반에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인클루전, 진정한 통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교육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뒤에 있는 일반 논평을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기획하고 연구 모든 자료나 학교 교육 전략을 짤 때 다 이런 관점에서 플랜을 다 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엔이 권리위원들이 얘기하는 24조 교육에 대한 일반 논평의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는 이렇게 조항 하나하나 다 봐서 전반적인 국가 행동 전략을 짜라는 거예요. 협약의 대부분 사회권들은 다 점진적 권리라고 했잖아요. 접근성도 그렇고 합리적 편의 제공은 즉각적 의무이긴 하지만 점진적 편의 제공을 마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 마냥 놔둘 수는 없고
무한정으로 점진적으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쁘죠. 전부 나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시간을 두고 제한적 시간을 두고 언제까지 뭘 할 것인지를 다 전략을 짜봐라. 그래서 국가행동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12년 동안 안 짜고 있어요. 이게 저기 혜택을 다 이게 근무 혜택으로 걸어야 돼요. 그래서 선택의 정서 비준, 25조 마항 생명권 그것도 비준,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 선택의 정사가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압박을 또 줘야 되는 거고 한편에 국가행동 전략을 짜라고 제대로 짜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 것이 우리 장애운동이 계속 앞으로 가야 될 전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좀 부족한 강의를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신 분이 몇 분이 될까요? 그래도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두고두고 저도 다시 한번 이걸 살펴보면서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오해가 있거나 오독이 있거나 실언이 있다라면 저도 한번 정정을 할 테니 우리 한국 DPI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그걸 항상 볼 수 없으니까 실장님은 저한테 그걸 보시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정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서두에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일반 논평 강의하시는 중에 제가 불현듯 생각드는 게 있습니다. 진정한 통합 교육이란 서로의 색깔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색깔이 다 혼합돼서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통합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제가 얼핏 지금 생각나지 않지만 지금 현재 천주교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천주교 재단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중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유치원생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국내에. 저는 어릴 때부터 사회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어울려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일정 성인이 되고 나면 본인들이 어떤 가치관들이 통합적인 가치관보다는 개별 개인 위주의 어떤 그런 가치관 형성들이 되기 때문에 어린 나이 때부터 유치원 시절부터 그런 것들이 서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저는 오히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해를 말씀드리고요. 아무쪼록 오늘 저희 한국장애인연맹 DPI와 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님이 함께 주최해 주신 오늘 UNCRPD 일반 논평 스터디 처음부터 지금 끝까지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조성민 대표님 이마에 번쩍번쩍한 이유가 땀방울이 송글송글 다 맺혀 있습니다. 우리 조성민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다 못해드린 어떤 일반 논평 내용들은 저희가 별도로 책자로 제작하여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더 알기 쉬운 일반 논평 알아가기란 예로 그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서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하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희 DPI 쪽에다 남겨주시고요. 아무튼 오늘 끝까지 감사했습니다. 오늘 세계 장애인 날을 맞이해서 이 일반 논평 스터디 시간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촬영에 이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정혜별 코미디 우리 영상팀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